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조직심리학을 담당하게 된 손영화 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좀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일단 4주차까지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추이를 봐서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4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저는 강의계획서 상에는 8주차까지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비대면 수업하는 걸로 일단 강의계획서는 올려놨는데요.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조직심리학의 강의 개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이라 웹캠을 켜놓고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진행할 때는 웹캠을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을 켜놓게 되면 파일 크기가 커져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파일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웹캠을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심리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직심리학은 역시 산업심리학과 함께 우리 심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응용심리학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심리학이 다양한 응용 분야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심리학과 조직 심리학은 같이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이제 산업 심리학과 조직 심리학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산업 심리학은 우리가 1학기 때 개설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조직 심리학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산업 심리학은 뭐 지난 학기도 말씀드렸지만 퍼스널 사이컬러지라고 해서 인사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산업 심리학은 주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할 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발부터 배치, 직무 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산업교육 및 훈련까지 그 파트가 바로 산업심리학 분야이고요. 조직심리학 분야는 일단 사람이 기업 조직에 들어와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그 종업원이 어떻게 하면 직무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몰입을 해서
생산성을 더 높게 나타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조직 심리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심리학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들, 즉 그 조직에 있는 인간의 행동을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수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지각, 학습, 태도, 가치관, 동기 등 우리 개인 심리학적인 변수죠. 그 심리 특성 변인들, 우리가 또 심리학 분야에서 기초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지각 심리학, 학습 심리학, 사회 심리학, 동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심리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단 역학,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갈등, 그리고 리더십 이라는 그 수준에서 보는 것이고, 조직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조직 문화와 조직 개발, 아주 큰 대단위의 조직 단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적용을 하는 심리학의 응용 분야가 바로 조직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심리학 강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 시스템이 바로 조직이죠. 그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이론, 원리, 방법 등을 익히고, 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수강생 자신의 조직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기업 조직에 일단 우리가 국한해서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 조직 구성원 관리, 조직 진단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번 학기 조직 심리학은 수업 진행은 기본 개념과 이론은 제가 다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사항이나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강의 홈페이지에 있는 질문 코너에 반드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업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사례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요. 제가 강의 자료를 직접 PPT 자료를 다 만들어서 PDF 파일로 전환해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업 전주에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조직심리학도 강의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그 참고 서적을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거나 나중에 대학원 진학을 할 때도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그 번역서도 있고 뭐 직접 저술한 책들도 있습니다. 유태영 교수가 번역한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란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앞부분에 산업 심리학, 뒷부분에 조직 심리학 관련된 내용으로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다 같이 산업과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는 제가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한 3주 정도 차에 공지사항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가는 그 지금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그 출석 및 태도를 5%, 뭐 이건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출석 및 태도는 5%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25%, 중간과 기말 각각 35%의 비중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성적이 산출되겠습니다. 이 과목의 활용은 특히 기업 조직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기업 내에서 조직 관리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조직 컨설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도 주로 다국적 컨설팅 기업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조직 컨설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석사까지 공부한 학생들, 또 물론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이 컨설팅 기업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뭐 학교에 와서 이렇게 교수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컨설팅 기업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좋은 대우를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기업의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조직 컨설팅 기업들이 그런 우리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석사 박사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서 지금 실제 일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조직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컨설팅 기업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충분히 실무를 잘하기 위한 그런 기초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역시 16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8주 차에 이제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역시 그 대면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수업은 그 매주 강의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뭐 이번 첫 번째 주는 이제 이번 강의 개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첫 시간을 할애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조직 심리학의 개관, 그래서 조직 심리학의 발전 과정 및 과제. 조직 심리학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발전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쭉 발전해 온 그런 과정과
또 조직 심리학의 어떤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심리학 분야에서도 다 공부를 하는 것인데 조직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뭐 산업 심리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뭐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도 다 관련된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 가서 조직 이론과 조직 구조, 조직 이론, 고전적 조직 이론부터 조금 더 발전된 이론까지 해서 쭉 이론들을 살펴보고요. 또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조직도 하나의 사회적 체계 속의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뭐 가장 작은 조직이라고 하면 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이라는 그 조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사회적 체계 속에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작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어떤 일하는 단위의 어떤 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많은 기업 조직들이 팀으로 아주 세분화되게 아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업팀이죠. 그래서 요즘엔 또 그것보다 더 잘게 아예 팀이라는 조직보다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해봤는데 이 학교 오기 전에 제가 2005년도에 우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 오게 됐고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14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 조직을 경험을 해봤어요. 뭐 외국계 기업, 뭐 마케팅 리서치 회사, 그다음에 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마케팅 관련 부서, 뭐 그다음 벤처 기업,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의 또 그런 조직에서 일도 해봤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라는 공기업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특색이 각각 다 다른 정말 다른 조직들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뭐 외국계 기업, 리서치 회사, 그다음에 광고 대행사도 좀 일반 기업과는 특색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서의 관련 부서들. 물론 제가 이제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의 일을 쭉 많이 해왔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사관리와 관련된 조직에서는, 그런 부서에서는 일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전공한 게 산업심리학이다 보니까 제가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된 내용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업 조직의 다양한 형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사회적 체계의 구성 요소와 작업팀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라는 건 바로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직에 대한 태도라는 건 태도가 뭐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호불호지요. 좋으냐 싫으냐가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관련된 거는 어떤 심리학의 응용 분야든 다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죠. 또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태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모든 그
그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산업에서도 드렸고 또 소비자 광고에서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행동의 예측치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에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뭐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직무 몰입, 그다음에 조직 만족, 하여튼 뭐 그 회사에 대한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일을 하느냐가 그 일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행동이라는 것은 또 실제로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인 산출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다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와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에 이제 구조조정의 심리학이다.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의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조직의 감축. 그래서 어떤 조직이, 기업 조직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면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합병되기 이전에 막 스스로 조직을 감축시키는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걸 많이 하죠. 왜? 어려우니까. 기업 생존이 어려우니까 사람도 줄여야 되고 규모도 줄이게 되고 막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사가 회생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병한 회사가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게 조직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그런 합병이 적대적인 일로 어떤 회사가 어떤 한 회사를 공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M&A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회사가 얼마 전에 이미 그 진행된 대우건설이 어떤 한 기업에 인수합병이 됐죠. 합병이 됐어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 대상, 합병의,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나와 있는 아주 국내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쌍용 자동차입니다. 이미 외국계 자본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또 그 외국계 자본도 힘들어지니까 또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외에 많은 그 자본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심리학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그 기업이 인수합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조직의 감축이라는 건 해고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10,0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인수하는 기업에서 그 10,000명의 종업원을 다 끌고 갈 수 없으니 8,000명으로 줄여라. 그래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조직을 감축시켜야 돼요. 그러면 2,000명은 해고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많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온 국내의 많은 은행들도 역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 있죠. 그죠?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그 은행들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도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국민은행으로 했죠. 그리고 주택은행 출신, 국민은행 출신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조조정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구조조정의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8주차 때 전반부 정리를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때 이제 대면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8주차가 될 수도 있고 9주차 첫째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진도와 그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금 더 9주차로 미뤄질 수도 있고요. 8주차에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맞춰서 제가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주차에 가면 일에서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그리고 일과 과정의 갈등, 그리고 실업의 심리적 영향. 그 일에서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직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일과 가정의 갈등도 중요한 이슈고요. 특히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과 가정 그의 일을 가지고 그 남녀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이겨나가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을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업이죠. 물론 자발적 실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경우. 또 회사에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그게 바로 실업이잖아요. 그 실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리적 영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 11주차의 작업 동기. 이건 작업 동기와 관련된 동기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배울 수가 없고 원래 우리 심리학에서 동기 이론과 관련된 것만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산업심리학에서 주요 이론으로 나와 있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는 걸 두 파트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주의 그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요.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동기 이론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을 쭉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주의 시간이 걸리듯이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최근으로 오면 또 다양한 그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과는 달리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론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2주씩의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동기 이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동기 이론과는 조금 다른 이 작업 동기와 관련된 내용, 일과 관련된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내용 이론이라는 것과 과정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심리학에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 파트입니다.
조직 문화라는 게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 조직 문화 팀이다. 뭐 조직 문화과다. 뭐 문화와 관련된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조직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진단과 조직 개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D, Organizational Development다. 그래서 조직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먼저 하죠.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조직 진단이에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많은 여기저기서 뭔가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문제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직 진단이에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조직 구성원들의 뭐 직무 몰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진단에 따라서 그 뭔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게 이제 조직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의 프로세스를 바꿀 건지 아니면 조직 체계를 바꿀 건지 그것 역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주차까지의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면 16주차의 총정리와 후반부의 총정리와 함께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역시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전반부에 동영상 시청을 하나 정도 할 거고 후반부에서도 역시 동영상 하나 정도는 시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주차 수업을 마치고 이번 학기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누가 이거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셔야 될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대면 수업을 할 때도 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말자라는 지각에 대한 얘기를 매 강의마다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수업을 시청하지 못해도 아마 그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시청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은 되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정리도 잘 안 되고 다른 수업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면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도 뭐 강의실에서 들락날락거리고 뭐 수업은 집중하지 않고 막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죠? 뭐 인터넷 보고 막 이런 딴짓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솔직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해야
강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상관없이 제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모든 그 장마다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질문들을 잘 안 하고 있죠.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운데 질문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꼭 그거를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준비는 뭐 딴 게 아니고 강의 자료를 제가 전주에 올려드리니까 그 강의 자료를 반드시 읽어보고 들어오시는 게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수업 진행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한 권 정도는 뭐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 보시든 꼭 한 권 정도는 좀 책을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지켜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정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다른 학생들끼리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다고 오히려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저한테 또 얘기해주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정행위 하는데 잡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분반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강의실이 좁으니까 수강생이 많아서 그래서 한쪽은 대학원생이 그 감독을 하고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말 꼼꼼하게 감독을 한다 그래도 부정행위 하는 경우에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을 꼭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게 수업 동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하는 얘기든 아니면 강의에 적혀 있는 내용이든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제가 출석 및 태도라고 하는 태도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만 다 봤다고 해서 출석만 다 한다 그래서 이 수업 제대로 다 봤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질문도 하는 학생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사항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꼭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과제 설명도 드리지만 과제도 공지사항에 올릴 겁니다. 꼭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대면 수업 들을 때보다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안 좋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 활용하는 데는 이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할 때가 시간 활용하기엔 훨씬 좋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듣고 자기가 읽어본 내용하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그 이해 안 가던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대면 수업을 하든 비대면 수업을 하든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나중에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제 책을 그 시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정리할 때 시험 문제 다 찍어드려요.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이거 중요하고 이건 꼭 기억해 두시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들은 다 문제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뭐 제 시험 문제 유형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OX, 객관식, 단답형이에요. 그리고 문제까지 다 찍어드려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점 받는 사람이 불행히도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뭐 시험 문제를 막 응용하거나 꼬아서 내는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그대로 다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그 연구실은 본경관 4층에 있는 405-2호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업과 관련된 문의나 상담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구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역시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심리학과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에드워드 시스템 내에서 상담 그 신청하시면 시간이랑 그 요일이랑 날짜랑 시간이 그 제가 보고 가능한 시간이면 그날 하고 제가 시간을 변경해서 그 또 예약을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탁과생들의 경우는 직접 연구실로 방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강의 자료는 다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다운받아 갖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콧물이 나는데 이번 학기에 이렇게 죄송해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번 학기부터는 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코로나 확진자가 뭐 1,5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계속 나타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 뭐 싱가포르 이런 데처럼 코로나랑 공존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상관없이 뭐 각자 알아서 본인들이 그 예방을 해야 되고요. 조심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이제 그렇게 매년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서 백신을 맞아서 생활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학기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언제든지 그 질의하실 일이나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거의 매일 학교에 나가 있으니까요. 뭐 연구실로 오셔도 되고 그리고 또 오셨는데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매일 나간다 그래도 또 뭐 다른 일로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뭐 시간 약속을 하시거나 우리 학과 학생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약속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겠죠. 아무튼 이번 학기 한번 열심히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역시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